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의 꿈을 어떻게 찾아줄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키워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죠. 꿈을 꾸는 아이, 꿈을 키워주는 부모, 오은영의 드림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꿈앤끼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교육부 장관님께서 나와서 얘기해 주셨지만 교육부에서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3대가 함께 모여 방송을 보면서 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는 정말 이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꿈 없는 거 정말 제가 걱정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꿈 그러면요. 제가 볼 땐 인생의 나침판, 그리고 망망대해의 등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침판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고요. 그렇죠. 망망대해 깜깜한데 등대 불빛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처럼 등대와 나침판이 인생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고요.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나침판과 등대를 갖게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네. 오늘 그러면 그 꿈을 찾을 나침판을 저희 손에 쥐어주시는 거죠? 네, 오늘 나침반 한번 하나씩 만들어 가보자요. 네, 오은영 선생님의 꿈과 끼를 키우는 법 두 번째 이야기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는 과연 아이의 꿈을 키워주는 부모일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꿈이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주목하라. 꿈에 대한 발상의 전환. 단점도 꿈을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서 이제 그것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간 거죠. 사람들의 어떤 고정화된 편견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꿈을 찾아나간 거라고 볼 수 있죠. 오은영 박사의 꿈을 향한 조언. 내 아이의 꿈을 찾아주고 싶은 부모들은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이에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제 이 강의가 꿈, 끼를 키우는 걸로 쭉 이렇게 연속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지난번에 아이를 잘 관찰하고 또 아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 세상을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부모가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이 인생의 나침판과 등대라고 했는데요. 사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안전한 항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냥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런 바다에서 이제 배들이 쫙 들어와서 항구에 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휴,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 선원들이 아마 내릴 거예요. 내려서 밥도 먹고 또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런 것처럼 이런 아주 폭풍우가 치는 데서 항구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라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폭풍우 같은 스트레스와 갈등과 좌절과 어려움을 이 항구처럼 잘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야 아이들이 사실은 꿈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일단 먼저 몇 분한테 여쭤보고 시작을 할까 해요. 어머니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아이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옳은 말씀이세요. 또 생각이 다르다? 뭐 나는 이렇게 한다? 뭐 없으세요? 네, 제 경우는 아이한테 되돌 수 있으면 많은 칭찬을 해줘서 아이한테 네.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네. 해주는 게 좋은
된다고 아,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옛말에 왜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대화 많이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근데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 일단-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부모라도 되고 싶어요. 네, 그럼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자유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유. 네. 아, 어렵다. 네, 우리 윤영 씨는. 네. 저는 이렇게 큰 나무 같은 부모, 네.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네. 내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네. 만약에 비가 내리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다가 들어와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네. 뭐 너무 피곤하면 뛰어놀다가 들어와서 기대 쉴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항구의 개념하고도 비슷하고 자유의 개념하고도 비슷해서 마음껏 뛰어놀다가 네. 힘들고 지칠 때쯤 되면 와서 쉬어라. 그러는 네. 게 아니라 쉼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 미혼과 기혼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네, 네, 그러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도 아주 뭐 구체적이시고. 머릿속으로만 네. 생각하지 실천하기 네. 어려워요. 잘 배우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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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 큰 고목나무 같은, 거목 같은 네. 나무. 그러면 이렇게 그늘도 될 수 있고, 힘들 때 와서는 땀도 식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댈 수도 있고, 또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요. 저는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요. 사실 요 근래에요. 너무 우리 부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 몇몇 사람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나중에 커서 효도해라. 뭐 이건 둘째 문제고 제발 나를 해치지 말아다오라고 과연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좀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 문제를 일으켰던 분의 어머니도 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을 텐데, 그죠? 그리고 결혼할 때는 뭐 아파트도 해준 것 같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인간이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이 선만큼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선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과연 뭐가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꼭 넓은 집에서 아이들한테 유명 메이커의 좋은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부럽지 않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주고, 또 아이들이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고가의 과외나 학원을 보내는 것만이 좋은 부모의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해지면서 뒷바라지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또 영어, 우리 영어 정말 왼수 같아요. 그 영어 정말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영어를 좀 어떻게 잘 시켜보고자 하는 마음에 요즘에는 이제 또 막 외국에 연수도 보내고, 그럼 이제 좀 돈이 있는 집은 좋은 나라로 보내고, 돈이 좀 부족한 집은 좀 그렇지 못한 나라로 보내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러세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경제적인 뒷바라지와 여유 있는 어떤 그 삶을 제공하는 것만이, 내지는 또 부모가 연봉이 높고 또 사회적으로 명함을 내밀었을 때 나 이런 사람이요 하는 부모가 되는 것만이 과연 이 아이한테 좋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요 몇 분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 인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신사임당. 그죠? 네, 여자분들은 이 신사임당 얘가 딱 나오면 일단 약간 부담을 느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그 율곡이 선생님의 어머니신데요. 이 신사임당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요. 이 아들을 직접 본인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직접 시를 짓고 시로 문답을 하고, 또 농사 짓는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같이 농사를 짓는 거를 보여주시고 하게 하셨대요. 네. 그리고 이 아버님을 따라서 이제 율곡 선생님이 이제 평안도로 가시게 되셨는데, 그때 약간 병중이셨대요, 신사임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로 계속 격려하고, 칭찬도 하지만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셨대요, 편지로. 그렇게 보면은 우리 신사임당이라는 우리 어머니의 표상인데요. 이분은 자녀를 무조건 칭찬하거나 무조건 사랑만 하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이분이 정말 삶에서 실천했던 거는 정서적인 교감과 실질적으로 삶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학문적 교감뿐만 아니라 정서 교감을 계속 하셨고 지침이 되어주셨고 이런 것들을 삶에서 실천을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드님이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인물이라 할 정도로 훌륭하게 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이제 작고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타고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셨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그 부인이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아드님이 두 분이 있으세요. 근데 첫째 아드님은 하버드 의대를 나오셔서 안과 의사를 하고 계시고 둘째 아드님은 또 유명한 아이비리그를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법과대학을 나오셔서 지금 이제 어떤 대통령 보좌관 이런 이제 그런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분의 얘기를 꺼내냐면요. 이분의 큰 아드님이 대학 입학을 할 때 썼던 에세이를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고 제가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분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았대요. 왜냐하면 아들들이니까 아빠랑 야구도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싶고 그런데 본인의 아버지는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은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야구 경기 같은 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는 이래야만 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고 불만이 많았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한 역할을 할 때쯤 되면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할 테니까 그때쯤이면 아버지의 눈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그 역할을 해보렴.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엄마는 낮에는 눈이 보이지만 밤에 깜깜한 데서는 글을 읽어줄 수가 없지만 아빠는 어둠 속에서도 너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아버지 열심히 사는 삶이라든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리고 본인처럼 어려운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정책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더군다나 동양인으로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차관까지 지냈다는 거는 굉장히 그건 인간 승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왜 미국 대학은 이렇게 에세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쭉 쓰면서 본인이 의사가 돼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 에세이가 그 교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원래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안과 의사로서 열심히 진료도 보고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읽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용우 박사님은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최악의 조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녀를 잘 키웠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 나가서 한국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는 돈을 많이 벌어오고 그다음에 좋은 집에서 의리의리하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스마트폰 최신을 사주고 하는 부모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부모가 비록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도 또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요. 잘 키운 부모의 예도 드렸고 또 우리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봤던 가슴 아팠던 사건에 대한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딱 꼬집어 또 설명을 드려야죠. 그래서 보면은요. 첫째는 존중인 것 같아요. 네, 자식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네, 존중과 인정과
격려입니다. 네. 존중이 참 어려운 것 네. 같아요. 내 아이의 경우에는 네, 특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개념적으로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존중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정말 별것 아닌 일로 화를 낸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뭐 어제 뭐 요만한 무슨 이상한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하나를 이제 얻어왔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요. 막 운다고요, 아이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친구한테 얻어온 건데 막 우니까 부모는 이렇게 보면 이거를 뭐 그래 속상하겠다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야 너 뭐 그까짓 걸 가지고 뭐 그러니라고 해야 될지 부모가 순간만 헷갈리거든요. 근데 존중은 이 아이가 지금 표현하는 것이 옳고 그르든 또는 내가 이 아이의 감정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냥 수긍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이거 갖고 우는 거 보니까 너 되게 그게 너한테 소중했었구나. 엄마는 몰랐는데 그랬나 보네. 일단 알았다. 라고 해주는 게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그래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 중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훈계를 먼저 하게 될 때 아이들이 자기가 존중받는 다는 느낌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러면 훈계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훈계해 주셔야 돼요. 다만 있는 그대로 먼저 존중해주고 알겠다. 네가 이런 상태라는 거, 또 네가 이런 마음이라는 거, 네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는 내가 알겠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하지 않니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깨알 자랑을 하자면 전 참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일단 자랑스러운 게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일단 참 건강해요,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심신을 자기가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근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몸치였어요. 운동 굉장히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해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중간고사를 준비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고요. 아이가 그게 스스로 딱 준비해서 잔소리를 한 번도 안 듣게 준비를 딱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우리 아들한테 너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공부다. 네가 네 스스로를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익혀가는 것이 공부라면 너는 점수에 관계없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줬더니 며칠 전 그 주말에 뭐 옷이 좀 하나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사람들이 많은 번잡한 곳에 제가 아들이랑 같이 둘이 나갔어요. 근데 정말 인파에 이렇게 밀려갔어요. 이렇게 뒤에서 사람이 막 이렇게 밀려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엄마 손 놓치면 사람한테 휩쓸려 가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잡고 엄마 꼭 손 잡고 다녀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가. 엄마 뒤따라 갈게. 그랬더니 엄마 안 돼요. 제 손 꼭 잡으세요. 엄마 그러다가 발 접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손을 꽉 잡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자 그걸 보면서 그래서 엄마가 진짜 이제 든든하다. 너 이제 엄마 넘어지면 업어도 주겠다. 그랬더니 업어는 드리지만요. 살을 좀 빼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엄마 건강을 위해서 빼시라는 거예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뿌듯한지 듬직하고 이런 과정이 어쩌면 존중과 인정과 격려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가 꼭 뭐 전교 1등을 해서 스카이 대학을 가서가 아니라 이 아이 자체의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좋은 면들을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정말 멋져. 너 정말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 아이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 너 참 좋은 아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해주는 말이 너는 인성이 정말 좋은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는 돈 주고도 못 산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맨날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존중과 인정과 격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이들의 장점도요. 자꾸 보려고 해야 보여요. 자꾸 보려고 하면은요. 그 신발을 예쁘게 놓는 것도 보여요.
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신발을 휙 던지는데요. 그것도 장점으로 보자면 되게 귀여워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네. 자, 제가 장점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아이를 잘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려면 아이의 장단점을 잘 알아야 해요. 근데 아이의 장단점을 잘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장단점도 잘 아셔야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두 분은 참 궁금해요. 본인의 장점이 너무 많은 분들이니까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단점. 어떤 단점이 있으세요? 레이디 퍼스트. 네. 우리 윤영 씨는 단점 없을 것 아니, 같은데. 저는 단점이, 이렇게 장점보다 저는 단점을 좀 더 많이 보는 성격이에요. 네. 근데 약간 이런 소심한 것도 저희는 그래서 이런 소심한 사람들끼리 막 작은 마음 동호회라 그래서 조그만 마음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소심한 거, 그러니까 네. 소심하다 보니까 거절을 못해서 내가 너무 힘겨운데 막 이렇게 약간 끌려가는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쌓이니까 이거를 해소를 못하고 막 이런 게 저의 큰 단점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단점만 얘기하면요. 네.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뭐 성격, 외모. 뭐 어디요? 어디가, 예. 네? 뭐 외모는 어디? 저도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저희 동호회 가입하실래요? 그러려고요. 알려주세요. 서로 격려 많이 해줘요. 근데 그러세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일기를 씁니다. 아, 예. 그래서 일기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단점을 얘기해보라고 했을 때 확 상처를 받는 사람과 저는 이러이러한 게 단점입니다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후자가 훨씬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의 단점을 잘 알아야 인정을 할 수 있고 인정이 돼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고쳐나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본인을 늘 이렇게 잘 성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장점은 격려해 주면 돼요. 야, 그렇게 가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그럼 단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단점은 물론 충고도 해주고 다듬어 주기도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탁 해서 고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고쳐야 되는 단점도 있고요. 그냥 좀 둬도 되는 단점도 있고 어쩌면 이것을 장점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던 한 아이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아이는 저한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상담을 하러 다녔는데 무지 산만해요. 무지 산만한데 틱이라고 하는 깜빡깜빡하는 것도 심해서 사실은 산만한 거에 대한 치료제를 좀 썼어야 되는데 이 치료제를 쓰면 틱이 너무 심해져갖고 늘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고 부모가 좀 도와주고 이런 쪽으로 애를 쭉 키워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안도 꽤 넉넉한 분이시고 부모님들도 뭐 많이 배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래요. 선생님 저는 대학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왜? 그때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일단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가 아닌 사람이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럼 너는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단점이요.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 그 전에 휙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특히 차 타고 돌아다니면 마음이 후련해요. 그리고 본인은 틱이 있기 때문에 누구랑 진지한 관계를 맺게 될 때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사무 같은 걸 보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대요. 그럼 너는 뭘 할 거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요 일단 중고 트럭을 사서 뒤에 야채랑 생선을 싣고 다니면서 동네 한번 장사를 해볼 생각이래요. 그리고 장사를 배운 다음에 자기는 음식점이나 식자재 유통을 하는 큰 사업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장사를 먼저 좀 배워보고 싶대요.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 일단 휙 돌아다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세요 소리 지르니까 자기는 늘 나불나불 대야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고객과 관계를 맺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되는 깊은 관계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자기가 친절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리고 장사를 배워서 자기가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대요. 그리고 들어보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트럭을 사주셨고요. 중고가 아니라 새 거 사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을 장사를 하고 나서 지금은 식당을 꽤 큰 거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자기의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고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하는 영역에서 이 단점이 그런 대로 장점화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갔다고도 볼 수가 있고 부모가 그것을 수용해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볼 때는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도 산만해요. 근데 행복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께 오늘 또 준비해온 사례가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래야만 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본인의 어떤 장점화 시킨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0년 미국 최대의 플러스 사이즈 모델 패션쇼에 한국인 최초로 한 모델이 무대에 섰습니다. 제가 급하게 잡혀가지고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1호 플러스 사이즈 모델 김지향 씨. 통통한 체격의 그녀는 어떻게 모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걸까요?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아주 최초의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18살 때 이제 54kg의 굉장히 마른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키에 54kg면 뭐 50kg대 넘으면 되게 뚱뚱한 거 아니야? 남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54kg는 굉장히 마른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살 때 이후로 이제 살이 점점 차곡차곡 찐 거죠. 단순히 이제 살을 빼서 아름다워지겠다보다는 내가 스스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살을 빼는 게 1번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1번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이 찐 모습도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당당히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는 지향 씨. 막상 현실에선 큰 체형을 가진 그녀가 모델로서 무대에 서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향 씨는 꿈을 포기하는 대신 전문적인 워킹을 배우고 세계의 모델 에이전시에 프로필을 보내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Yeah, one of her strengths is that she is not a cookie cutter model like a lot of the other models. She has a little bit more style, a little bit more pizzazz. She's very positive and she really works very hard at the shoot. And, you know, I think probably the best thing about her is her smile. 모델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과체중 몸을 가장 큰 장점으로 활용한 지향 씨. 그녀에게 꿈이란 무엇일까요?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지 제가 굉장한 투사로서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보통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서 이제 그것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간 거죠. 꿈을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녀의 성공 비결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아름답다고 스스로 느끼고 행복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사실 뭐 우리나라나 뭐 어떤 나라나 모델 그러면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날씬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모델계에서 보면 사실은 그 좋지 않은 몸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무대에서는 지향 씨의 모습 참 멋지네요. 그리고 일단 모델이 꿈이라 그러면 당장 나 살부터 빼야지 막 과도한 다이어트 쪽으로 기울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에는 또 플러스 모델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약한데 그렇죠. 그 틈새 시장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자기 꿈을 위한 그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60kg 미만인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합니다. 대화 안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일단 모델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요. 날씬해야 되고, 그죠? 키가 무척 커야 되고, 그럼 그 외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꿈조차 갖게 되질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네가 무슨 모델이니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날씬한 사람보다는 안 날씬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그래서 우리 이 지향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하고 싶은 본인의 꿈을 밀고 나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기죽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고정화된 편견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꿈을 찾아 나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꿈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향 씨가 이렇게 꿈을 이뤘듯이 우리 윤영 씨는 너무 유명한 아나운서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윤영 씨는 내가 아나운서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 때문에 내가 과연 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인 하면 많은 대중들 앞에서 막 뭐라 그러죠? 청산유수로 말을 잘 해야 되는 직업이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소심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제가 아나운서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특히 중학교 때 친구들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네가.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소심한 성격으로 내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그러면 아르바이트로라도 방송을 조금 맛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맞는데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살짝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요, 보니까 이 소심한 마음 때문에요, 우리 윤영 씨가요, 저기 분장실에서 보면요, 열심히 대본을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잘하죠. 네.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저도 열심히 봐요, 선생님. 아유, 열심히 해요. 우리 민우 씨는요, 이미 다 보고 오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미 대본을 다 하고 숙지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하나만 딱 있는 거 아니거든요. 소심한 사람이 또 갖고 있는 보석 같은, 보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장점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이런 면, 저런 면, 요런 면 다 있고,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통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가 좀 이거만큼은 정말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건 열심히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본인이 이건 나한테 굉장히 좋은 면이야 하는 거에서는 아주 자신감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향 씨 화면 보셨지만 저는 날씬한 모델이 입은 옷보다는요, 이런 분이 입은 옷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날씬한 옷은 제가 언감생심 그거 못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생활 속의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네요, 보기에.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인가, 또 부모의 역할이 비단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부모다.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본보기가 돼야 되고 생활 속에서 늘 아이가 가깝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점, 장점을 잘 인정해서 단점마저도 뭐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지만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장점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다. 자기 자신을 좀 편안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이해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잘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 윤영 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나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네. 선생님 보세요. 제가 메모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교감하고 모범이 되어주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아이가 자랐을 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여성은 우리 엄마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 그리고 존중, 인정, 격려, 이건 냉장고에다 써서 붙여놓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근데요, 네.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특히 네. 아이들 보면 장점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잔소리라고 하죠. 네. 막 혼내시잖아요. 뭐 이렇게 네. 뭐 하나만 보면 막 혼내고 단점만 보면 단점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잘 되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떡하든 이걸 빨리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얘기를 아까 드렸지만요. 야, 그렇게 옷을 막 아무나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야, 갖다 버린다. 이 소리가 여기까지 오지만 참는 거죠. 참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 물건을 정리하는 걸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2번, 3번 얘기했다가도 더 이상 아이가 고쳐지지 않을 때는 네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을 때는 우리 부모도 사실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장점과 단점을 봤을 때 사람들은요.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인정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점과 칭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한 가지를 발견을 하면 100만큼 칭찬해주고 100만큼 격려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칭찬 받을 거 하나면 100만큼 칭찬. 장점 하나면 100가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단점이나 문제점은 1만큼의 문제가 있으면 딱 1만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안 바뀌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하고 얘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대화를 나누셔야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화라고 막 얘기를 하면 아이는 부모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대화는 주고 받는 겁니다. 네. 엄마들은 정말 듣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귀가 2개잖아요. 입이 하나고요. 네. 더 많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존중, 인정, 격려만 해도 네. 그게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 세 단어만 진짜 머리에 새기고 네. 오늘 정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20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스킨베리 나뜨류에서 유기농 스킨케어 세트를, 아동교육 출판 아이새움에서 수학 새우물, 우리 가족 피부지킴이 아토앤디에서 프리미엄 스킨케어 세트를, 동원 천지인 홍삼에서 맞춤 홍삼 612를 드립니다.